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5번째 음식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 세상 1. 첫 번째 물, 두 번째 공기, 세 번째 빛, 네 번째 온도, 체온을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음식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지금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 조건을 보면은 물과 공기는 물질에 해당되고, 빛과 온도, 체온은 뭐냐면 에너지에 해당됩니다. 빛 에너지, 열 에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질 두 개의 조건과 에너지 두 개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식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음식물은 물질이죠, 당연히. 물질이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에너지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물 자체는 물질인데, 음식물이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에너지화 되고 우리가 활동하는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음식물은 물질이면서 나중에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자연 세상을 관찰하다 보면은 물질과 에너지를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둘 사이에 물질이 에너지로 뭐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그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음식물이 보면 우리 건강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음식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우리의 중요성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전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물에서도 이야기하고 산소에서도 이야기하고 뭐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게 마찬가지지만, 모든 조건에는 최적의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적절한 어떤 최적의 범위가 있는 거죠. 그것이 마찬가지로 물, 공기, 뭐 온도, 뭐 모든 그 빛, 모든 부분에 적절한 양이 있듯이, 마찬가지로도 음식물에서도 먼저 우리가 신경 쓰고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양이라는 거예요. 양 다음에 질을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음식물에서는 마찬가지 첫 번째 양을 먼저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죠. 왜 그러냐면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양이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질을 따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에 맞는 것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음식물도 우리는 어떤 그 사람들은 질을 먼저 따지고 맛있는 것만 찾고 뭐 달고 맛있는 것만 찾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질이 먼저 아니고 양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양을.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양에 대해서, 음식의 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과식이 몸에 나쁘다,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비만이 되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먼저 양을 가능하면 소식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소식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학생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 나쁜 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좋은 소식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편지가 오든지 뭐 이메일이 오든지 좋은 소식을 기다리죠. 그렇습니다. 소식은 좋은 겁니다. 이게 이제 농담 비슷한 이야기지만 아주 깊은 뜻이 숨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좋은 소식은 좋은 겁니다. 자, 소식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나 이렇게 보면은 뭐 밥을 막 이 공기가 밥 끝도 큰 데다가 막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고봉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확 엄청난 양을 식사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양반들은 왜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소식이 좋습니다. 자, 우리 소식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제가 소식을 이렇게 보니까 이 책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먹는 것을 강조하신 분이
당 태종 때에 손사마 의사분이 뭐냐면은 소식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식을 이야기한 부분인데 7알 정도만 먹어라,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저는 일본의 가이바라 에키켄이 쓴 양세문에 처음으로 8알을 먹으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소식을 이야기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손사막이 먼저 이야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옛 선현들이 그런 건강 실험을 하고 그것이 건강에 이롭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에 사는 인간이나 옛날에 1700년대에 살았던 가이바라 에키켄 선생이나 600년대에 살았던 손사막이나 뭐냐면 손사막 의사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과거의 사람이나 현대에 있는 사람이나 그다지 별반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건강 측면에서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현으로부터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한자성어로 옹고이신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옛것을 배워서 새롭게 한다. 뭐 옹고이지신이라는 그런 한자 성어도 있긴 한데, 어쨌든 선현들의 그러한 직접 생활하고 실천하고 한 그런 지혜로운 것을 배워서 우리가 실천한다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내가 새롭게 실천하고 연구해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먼저 앞서간 분들이 하신 것을 참고 삼아서 그것을 실천한다 그러면은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건강 공부도 하고, 그래서 앞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걸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소식을, 그래서 가이바라 에키켄 선생은 8알을, 그리고 손사막은 7알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손사막 의사는. 자, 어쨌든 우리가 먹는 것을 조금 소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건강에 이롭다는 이야기죠. 뭐 7알을 식사를 하든 8알을 하든, 여기서 7알은 70%를 이야기하고 8알은 80%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책들을 쓴 일본 의사들이 쓴 책을 보면은 일본의 쓴 분들은 8알을 많이 주장하시더라고요. 8알, 80%를 먹는다. 그래서 뭐 이시하라 유미 선생 같은 경우에는 8알을 먹으려고 하면, 보통 현대인들이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식사를 하게 되면은 120% 정도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식이 되는 거죠. 과식이 되기 때문에 과식을 이렇게 120%씩을 매일 먹게 되면은 결국에는 비만으로 가고 각종 질병이 생기고 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으로 가는 길은, 그래서 이시하라 유미 선생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120%에서 40%를 빼면 80%가 된다. 8알이 된다는 거죠. 8알이 되는 그 식사를 하려고 하면은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끼를 빼야 되는 거예요. 세 끼에서 한 끼를 빼면 40%를 빼면은 80%가 되고 8알이 됩니다. 120 빼기 12 빼기 4는 8이 되니까 이것이 8알의 식사를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세 끼 식사 중에 한 끼를 빼고 두 끼만 식사를 하는 간헐적 단식을 이시하라 유미 의사는 주장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고 간접 경험으로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를 거의 거르는 형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좀 그걸 응용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침은 두유, 점심은 라면 하나, 저녁 식사를 이제 현미밥으로 해서 이렇게 저는 이제 그걸 응용해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이제 실천한 건강 실험을 하는 방법이죠. 근데 뭐 전에 세끼 식사를 했던 것은 조금 그때는 세끼 식사를 다 했을 때는 가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화제를 엄청 먹었어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아침 두유 하나 간단하게 먹고 점심 라면 하나 그 다음에 저녁 현미밥 먹으니까 소화제 먹은 그 이후로는 소화제 먹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척 상쾌하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 일본 사람이 쓴 일일 이식 간헐적 단식이 의미가 있다. 제가 직접 건강 실험을 해본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의미가 있는 주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거를 공부를 하시고 한번 건강 실험을 해보시고 그 결과가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본인이 직접 실천해 봐야만이 알 수 있는 거지, 머릿속에 지식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만 해 가지고는 이 결론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결과로 자기 몸에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이렇게 유튜브를 보든 책을 보든 간접 경험으로 해서 지식을 습득을 했으면 그거를 행동으로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실험을 하세요. 하고 그 결과를 한번 추적을 해보세요. 그리고 좋으면은 그거를 쭉 따라가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개선을 해서 피드백을 해서 다시 좋은 조건을 찾으세요. 그래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양을 자기가 건강하게 생활하는데 음식물을 어느 정도 섭취했는지 그 양을 결정하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주변에 누구도 내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양을 결정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본인만이 알고 본인만이 그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냐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하루 3끼를 먹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근데 사무실에서 머리만 쓰고 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양이 에너지를 많이 안 쓰는 분은 이식도 하루에 2끼도 많을 수 있어요. 하루에 1끼만 먹어도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서울대 명예교수 어떤 한 분은 뭐 50년인가 60년 동안 계속 하루에 1끼 식사만 하는데도 굉장히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를 많이 안 쓰시는 분은 하루에 1끼만 식사를 해도 뭐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 달라요.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식사를 해야 되는 거죠. 에너지를 음식량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양을 결정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해서 그거를 실천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 옆에 사람 뭐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 비교합니까?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직접 건강 실험을 해보고 그 양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답이에요. 자, 그렇고 양을 소식을 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뭐 단식 기도원도 있고 뭐 금식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인류 그 소년들을 보면은 금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40일을 40일을 금식을 했다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이제 어떤 종교적인 목적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면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많은 이 사례로서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소식을 하고 심지어는 금식을 통해서 건강이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되돌아봅니다. 매일 과식을 해서 뭐냐면은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질병을 가져올 것인지, 소식을 하고 또 더 나가서 금식, 단식을 해서 질병을 극복을 한 방법을 찾아갈 것인지,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고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뭔가 그 식사량을, 양을 좀 줄이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해답이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금식이나 단식을 이렇게 보면은 예로부터 많은 경우에 이렇게 종교적으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기독교 쪽에 이제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금식의 예가 있고, 또 불교에서도 이런 금식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해인 해인 큰 스님께서 이 선수행을 하실 때 7일 단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물만 마시고 7일 동안 선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거기에 선수행을 하신 분 중에 질병이 있던 분들이 낫고 막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불교에서 선수행을 할 때 먹는 양을 확 줄이든지 안 먹든지 물만 마시고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건강이 오히려 보통 사람은 안 좋아질 거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자, 불교에서도 그렇고 이슬람에서는 라마단 기간에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음식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가 진 다음에 먹는 게 이제 라마단 기간인데, 아마 그거를 저는 이제 모르지만 이슬람교 제대로 제가 잘 모르지만 마호메트라는 그 창시자가 그런 이 단식을 뭐 하루라도 이렇게 이제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안 먹는 그러한 그 실천을 했더니 건강에 도움이 됐다는 것을 알았던 건지 모르지만 그거를 기록을 해 놓은 거죠. 이제 이슬람 경전에 기록을 해 놓으니까 그거를 보고 지금 이슬람 교도들 믿는 분들은 모두 다 라마단 기간에는 그거를 실천합니다. 이제 종교적인 거죠. 어쨌든 그런 생활을 하는 그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냐면은 장두석 생활의학자분이 계셨어요. 동영상으로 보았는데 15살 때 결핵이 걸리셨는데 한 15일인가 뭐 이렇게 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단식이 아니라 그냥 쓰러져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서 이제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질병이 결핵이 싹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두석 선생님께서는 그 이후로 그 경험을 이유로 이 뭔가 단식이 건강에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민중생활의학이라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그런 것을 그 동영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했고 그거를 이 좋은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는 강한 신념이 계셨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두석 민중생활의학자분이 그랬듯이 또 미국의 어떤 한 사람이 16살 때 악성 폐렴이 걸렸대요. 악성 폐렴이 걸려가지고 미국 의사들이 당신은 아마 오래 못 살 것이다.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스위스에 건너가 스위스에 있는 단식원에 가가지고 단식을 통해서 이 악성 폐렴을 완전히 극복하고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그 이후로 16살 때 그거를 극복하고 나서 뭐냐면은 그 이후로 이 단식의 놀라운 그 경험을 해가지고 약 80년 동안 그 이후로 모든 인생을 바쳐서 단식을 이렇게 전파하고 단식을 하는 그런 이 시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거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물을 마시지만 증류수를 마신다는 거예요. 증류수를 마시고 증류수만 마시면은 증류수만 마셔도 된다는 거예요. 음식물 안 먹고 증류수만 계속 마셔도 충분하게. 저는 화학적으로 이 증류수에는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그 위험하다고 생각을 평소에 해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 그렇게 해서 증류수만 먹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치료되고 그런 것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경험한 것을 70년 동안 그 경험한 것을 책으로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뭐냐면은 단식의 기적, 건강하게 사는 법이라는 단식의 기적, 건강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을 직접 저술을 하시고 세상에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을 단식이 이만큼 좋은 것이다.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폴 C 브레그입니다. 폴 C 브레그. 자, 이 폴 C 브레그는 그런 식으로 16살 때 악성 폐렴을 극복하고 단식원을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얻은 경험을 책으로까지 내면서 단식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강한 열정을 보였던 것이죠. 어쨌든 그리고 이 이야기에 보면 이 내용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소금의 양, 그러니까 증류수를만 먹고 소금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폴시 브레이거는 모든 가족이 평생 동안 소금을 전혀 먹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채 먹고 그냥 그렇게 해서 먹고만 했는데도 전혀 문제없이 생활했다고 그럽니다. 이 조금 의아하긴 한데 그렇게 살 수가 있나. 근데 그 사람 이 주장은 뭐냐면 폴시 브레그 주장은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소금의 양은 0.5g에서 1g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0.5g에서 1g.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만약에 소금이 과량으로 들으면 신장에서 소금을 배출하고 만약에 너무 적으면은 그거를 배출을 안 하고 유지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소금의 양에 그렇게 연연해 필요 없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섭취하는 소금의 양은 의외로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보다 약 15배에서 30배 가량 많다는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소금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루에 13.5g을 먹는다고 그래요. 13.5g을 먹고. 그리고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아마존에 있는 야노마모족.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인데, 야노마모족이, 소금을 거의, 먹지 않는데요. 먹지 않는데, 살고 있어요. 살고 있고, 자연에서 음식물을 먹는 데서 섭취하는 양만 가지고, 그래서 가끔 수렵을 해서 뭐냐면 고기를 먹어서 섭취를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단백질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가끔 수렵을 해가지고 돼지를 잡는다든지 산돼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그거를 먹을 그런 생활만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혈액 중에 소금의 양을 측정을 해봤더니 0.9g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0.9g. 그래서 0.9g인데, 그러니까 이제 0.9g 밖에 안 되니까 배출하는 소금의 양이, 버리는 양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던 그런 예가 있는데, 폴시 브레그가 마치 그런 비슷한 생활을 모든 가족과 함께 생활했다고 합니다. 폴시 브레그가 식사를 가족들과 소금을 먹지 않고 생활을 계속 했다고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소금의 양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도 건강하게 살았다고 하니까 한번 그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이 먹는 양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고 동물성 육식을 줄이는 삶을 생활하면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뭐 아까 이야기했던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하지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에 간디 선생이 있는데, 간디 선생은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인도의 독립을 이끄신 영웅이십니다. 근데 이 간디 선생님께서 어떤 거냐면 77살에 77세에 21일 동안 단식을 합니다. 21일 동안. 물론 간디 선생님 보면은 제가 그 사진을 보면은 삐쩍 말라 있는 모습을 보면 좀 그 몸 상태로서 21일 동안 단식을 한다는 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21일 단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77세에 21일 동안 단식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단식의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그 전에도 했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보면은 음식의 양에 있어서 소식을 하고 그 다음에 단식을 해서 오히려 건강해지는 그런 삶을 산 소년들이라든지 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현대를 사는 우리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과식을 해서 비만으로 가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질병이 만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소식을 하고 단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건강한 길로 갈 것인가, 우리는 좀 되돌아보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의, 그러니까 양을 먼저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음식의 양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음식의 양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음식의 양이 소식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음식의 질을 어떻게 해서 먹을 것이냐, 그거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같은 양을, 소식을 조금은 작은 양을 먹더라도 한 종류만 먹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골고루 맛있게 먹을 거냐, 그거는 음식의 질이 관계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식의 질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음식의 질이라는 것은 사실 거창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야채를 먹더라도 골고루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이제 뭐냐면 TV를 보는데 TV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음식은, 어떤 것은 좋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막 이러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약간 걱정이 앞섰어요. 과연 어떤 음식에 어떤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어떤 음식에 좋은 게 들어있고 다른 음식에 나쁜 것만 들어있나요? 물론 독버섯이란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되죠. 우리가 먹는 것 중에는 대부분 많은 우리 인류 조상들이 먹고 임상시험이 충분히 된 것들, 안전한 것이 이미 밝혀져 있고 우리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음식을 섭취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 조상들께서, 우리 선현들께서 검증한 음식물엔 믿고 먹으면 안전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그걸 다 테스트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좀, 그렇죠. 일단, 앞에서 우리 조상님께서, 임상시험을 다 거친, 안전한 식품들을 먹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식물에는 좋은 게 들어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그리고 TV를 보면은 아마 그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금치에는 루시딘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좋고,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좋고, 양파에는 퀘르세틴이 들어있고, 강황에는 이런 게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브로콜리, 얼값이 모든 우리 식물,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는 좋은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거를 일일이 생각하면서 먹으려면 너무 그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냥 믿고 이 물질에는 좋은 성분, 이 식품에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을 거야. 믿고 맛있게 골고루, 너 하나만 먹지 말고 골고루 이렇게 먹는 것이 음식의 질 측면에서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이렇게 뭐 시금치에서 뭐 몇몇 성분을 이렇게 루시딘이라는 몇몇 성분을 밝혀냈지만 사실은 그 이외에도 많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인간이 그 많은 성분을 다 분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좋은 성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뭐 미네랄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뭐가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그거 생각하면서 먹으면 머리만 아프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먹는 음식물 속에는 내 몸에 도움이 되는 많은 물질들이 성분들이 들어있으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건강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음식의 질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음식의 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내 몸에 있는 세포들에 도움이 되는 음식물만 섭취할 건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 발 더 나가야 되냐면은 우리가 생각해보자.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있어요. 미생물 세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유익균, 유산균이 우리 몸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도움을 주는 그 공생관계에 있는데 일방적으로 나는 도움을 받고 걔네들을 신경 안 쓰고 도움을 안 준다고 하면 그건 공생관계가 아니죠. 이기적인 관계죠. 이용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신경을 써야 되는 거야. 내 몸에 있는 세포에 좋은 것만 먹는 음식물을 먹는 것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몸에 나한테 도움을 주는 장에 있는 미생물, 세균, 특히 유익균, 유산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그것까지도 배려하면서 음식물을 선택해서 섭취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가져오는 그런 식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식습관에서 그래서 음식의 질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자, 뭐냐면은 음식물의 종류를 선택할 때 내 몸에 있는 세포의 건강만 생각하지 말고 유산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음식물을 선택해 달라 이런 겁니다. 저는 그전에 몰랐을 때는 뭐 그냥 막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건강 공부를 해보니까 자, 흰쌀밥이 좋은 게 아니라 현미가 좋다. 그런 이야기에서 현미가 좋다고 그러면 현미의 씨눈이라든지 껍질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순간 저는 그 현미밥을 해서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알고 지식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무책임한 거죠. 아는 것은 실천하라, 실행하라, 건강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곡류를 먹는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건강 공부를 해야 됩니까? 유산균의 먹이를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것보다 내 몸에 있는 유산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음식물을 선택해서 꾸준히 먹어주는 것이 유산균을 도와주는 거예요. 유산균이 도와주면 유산균이 또 나를 도와줍니다. 이 서로 공생관계죠. 아주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유산균의 먹이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는 게 있나요? 저는 공부했는데 다 모든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일부 제가 공부한 것에서 보면은 몇 가지를 선택해서 제가 신경을 써서 그거를 생활 속에 식습관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돼지 감자가 있습니다. 돼지 감자. 돼지 감자, 나는 자연이다 보면 돼지 감자를 드신 분이 건강을 그래서 찾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봤어요. 근데 저는 돼지 감자를 어디서 구하는지도 모르겠고 돼지 감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돼지 감자에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이눌린이 들어있습니다. 이눌린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자, 근데 돼지감자를 제가 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먹지도 못해봤어요. 자, 두 번째로는 양파가 있습니다. 저는 양파에 그 유산균의 먹이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양파를 저는 하루에 하나씩 먹습니다. 하나씩. 네. 익혀서. 자, 그래서 유산균의 먹이를, 생각하고 고래에서, 양파를 먹어주는 거죠. 자, 제가 공부한 거에 의하면 또 뭐냐면은 마늘에도 좀 들어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엉에도 들어있다고 그래요. 우엉에도 들어있고, 그래서 우엉밥을 해서 이렇게 파는 집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우엉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모르는 많은 그 음식물 중에 그 유산균의 먹이가 들어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모르게 아직 공부를 많이 못해서, 물론 많은 부분에 들어있을 거예요. 특히 과일 중에도 들어있습니다. 사과에도 들어있고, 사과에 펙틴도 들어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과일 중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과도 장에 있는 유산균의 먹이로서 쓰일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과도 좋다고 하는 거예요. 사과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식의 질을 따질 때 내 몸에 있는 세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유산균도 먹을 수 있는 그것도 배려하면서 음식물을 선택해서 우리가 섭취해주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시냐 히로미 선생님께서 많이 임상시험을 해가지고, 이 질병이 낫는 것도 보고 그랬기 때문에 장 건강이 우리 건강을 이야기한다. 그렇게까지 과감하게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을 저는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의 질을 그렇게 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식습관을 할 때 양과 음식의 질을 고려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뭐냐면은 같은 양과 같은 질의 음식의 질을 먹더라도 가능하면은 오래 씹어서 죽 상태로 만들어서 위로 넘기면은 소화가 잘 됩니다. 소화가 잘 되면은 소화가 잘 되면은 또 흡수도 잘 되죠. 그러면 우리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같은 양, 같은 음식의 질을 섭취하더라도 그 입 안에서 충분히 씹어서 죽 상태로 만들어라. 근데 만약에 그냥 대충 삼키고 하면은 위에서 그거를 죽 상태로 만들려면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엄청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에는 치아가 없지만 우리 입 안에는 치아가 있어서 그거를 으깨고 죽 상태로 만들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아를 활용해서 죽 상태로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습관을 꾸준히 식습관을 들이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 번째인 많이 씹는,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씹는 것을 저작이라고 하는데, 그걸 많이 씹는 것을 다작이라고 합니다. 마늘 따자에다가 많이 씹는다는 거예요. 다작. 그래서 가능하면 오래 많이 씹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 음식물 중에서 세 번째가 그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음식에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 섭취 방법까지 이야기했고, 음식의 질에서 장 건강도 이야기했습니다. 좀 장 건강을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은, 유익균들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느냐, 그 부분을 살펴보면은 유산균이 유산을 내놓으니까 유산이라고 하죠. 유산균들이 뭐라냐면 유산도 내놓고, 아세트산도 내놓고, 프로피온산도 내놓고, 부트리산도 이렇게 내놓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단쇄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길이가 짧은 지방산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이 산성 물질을 얘네들이 부산물로 분비하면은 꼭 어떻게 습니까? 대장에 있는 환경이 산성 상태로 되면은 유해균들은 암모니아, 염기성 물질일 때 얘네들이 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익균들인 유산균이 살기가 좋은 환경을, 자기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은 유해균 입장에서는 굉장히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장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쇄 지방산은 또 부수적,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장 표면에 있는 점막에 있는 세포들이 그 에너지원으로, 영양소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점막이, 튼튼해지겠죠. 장 점막이 좋아지면 장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 물질이 또 면역작용도 한다고 그래요. 면역작용도. 그래서 대장암에 걸린 사람이, 뷰트리산을 뭐 엄청나게 비싼 가격인데 그거를 사서 먹기도 한다고 그래요. 극한 상황에서는 뭐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처방, 그런 방법을 쓰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합시다. 평소에 유산균의 먹이를 잘 먹어줘서 유산균이 많은 상태에서 그런 뷰트리산이라든지 뭐 이런 단세 지방산을 많이 생성해 가지고 장 건강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그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장 건강도 가져올 수 있고, 장 건강이 좋아지면 웬만한 질병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유산균의 먹이를 배려를 하면서 음식물을 섭취해 준다면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음식물을 살펴봤는데, 자, 음식물 이쪽에서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어떤 폴시 브레그라는 사람, 아까 이야기했듯이 단식의 기적, 건강하게 사는 법을 그 책을 쓰신 분, 이 분 폴시 브레그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지는 탐욕보다 나쁘다, 이런 말을 한 부분이 있어요. 무지는 탐욕보다 나쁘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욕심을 부리는 탐욕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행동한다? 물론 모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가능하냐면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건강도 알려고 노력하고 건강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서 건강 지식을 알고 그거를 실천하는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지는 탐욕보다 나쁘다. 자, 한번 새겨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무지는 탐욕보다 나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